지금 삼성전자 이 큰 하락은 결국에는 기술적이나 어떤 산업 업황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수급과 월가, 이테크, 서구와 이 아시아적 생산의 그 투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 네. 예,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이 모건 스탠리 대표적 기사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억나시는 게 21년 8월 가운데 줄 있죠? 윈터 이즈 커밍 기억나시죠? 하여튼 냉정 요거는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게 14년 9월에 윈터 루밍 해가지고요. HBM 별로일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딱 틀렸죠. 그 다음에가 재평가, 꼭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좀 고점을 지나는 것 같지 않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봤을 때는 AI가 오기 전까지는 사이클릭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주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AI 이후부터는 틀리는 게 많아져요. AI 시대 때 메모리가 곡괭이 같은 도구가 아니다. 메모리가 AI 시대 때는 대들보다 얘가 아니면 성능이 안 나온다. 예. 왜냐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기존 시대는 메모리가 선택 사양이었다. 16기가 할래, 8기가 할래, 24기가 할래, 1TB 할래. 선택 사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GPU에다가 HBM 8개를 꽉 안 채워놓으면 성능이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이 D램 가격이 떨어질 일이 있을까? 내년 10월까지 웨이퍼가 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3개사를 봤을 때는 내년 10월 정도에야 웨이퍼 생산이 늘어나요. 실제로 한 10만 장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봐야. 오늘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실적에 혹시 뭐 내가 잘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일단 그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삼성전자의 이번 호실적 좀 내용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잘 돼서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지. 역사적 실적이고 네. 이런 이익이 언제 올까?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 분기 1분기 때는 57.2조 원 벌었거든요. 그때 임직원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 하루에 매출이 1조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충 하니까 아 그러네요. 예. 이번에는 하루에 1조가 이익이래. 가 된 것이죠. 매일 1조 버는 회사. 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딱 간단히 보자면 바로 이제 디램과 낸드의 가격, 단품 가격의 증가인 것이고요. 이게 1년 전에 딱 돌아가 보시면 1년 전에 2분기 때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 기억나세요? 딱 1년 전입니다. 25년 2분기 때 혹시. 글쎄요. 그때 5천억 벌었어요. 아, 네. 미미했던 걸로 그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5천억이라고요? 네. 5천억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 걱정 엄청 했을 때죠. 네. 그때 그 4만 원 찍느니 뭐 그 당시인가요? 그 당시였고 5월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1년 딱 됐거든요. 1년 좀 덜 이제 좀 지났네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번 회사가 되었습니다.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격이 DDR5 16GB가 3.2불이었거든요. 네. 지금이 그 스팟 가격 말고요. 지금 가격이 16.8달러 정도 돼요. 5배 정도 늘었고 낸드도 한 4배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단품 실적이 DS 부분의 메모리 쪽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좀 특정할 만한 괜찮은 상, 실적은 전혀 상관없지만 파운드리가 6월 달에 어쨌든 플러스를 한번 했다. 벌써요? 네, 한번 플러스 6월 달만 6월 봤을 달만. 때. 1개월만요? 네, 1개월은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그거는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아, 네. 월가발 뭐 소식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뭐 대단히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파운드리 어떡할래 이런 느낌을 조금 거둘 수도 있거나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게 올해 플러스 될 거야, 내년에 플러스 될 거야 이런 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일단 뭐 실적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 실적은 메모리고 네. 뭐 지금 별로 관심 없으신 DX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자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반도체 원래 휴대폰이 좀 돈을 벌잖아요. 근데 휴대폰 쪽은 단품 D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저희 적자고 원래 뭐 생활가전과 VD라는 영상 이쪽은 뭐 거의 현재 이익이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89조 원 정도의 대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메모리 쪽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단품의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하나 보실 거는 저희가 다음 바로 질문도 있지만 HBM4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 보시면 한 2주 정도 전에 HBM4로 10조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실적이 아직 디테일은 공개가 안 됐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요. 실적 공시상으로 89조 4천억 원.
그렇죠. 영업이익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충당금을 이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를 봤더니 19조 원 정도까지 본 애널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더해서 보면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110조 원에 달했다는 건데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가능하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에 바로 그 대표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디램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작년 4분기, 1분기 때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그런 일반적으로 다섯 배 올랐다는 가격 대비해서 스팟 가격 같은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억하시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 때, 25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둘이 거의 비슷했어요. 2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1분기 때 보시면 기억하시기에 삼성전자가 57.2조 원 벌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38조 원을 벌었어요. 조금 차이가 나죠. 네. 네. 여기가 뭐냐면 D램 가격 협상을 되게 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치기 했는데 그걸 다 받아서 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뭐 롱텀 어그리먼트 같은 것을 외려 그 D램 낸드의 헤게모니를 거의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품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LTA도 많이 있긴 한데 네.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굳이 뭐 어쨌든 그게 비용으로 들어갈 일인데 그걸 상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이렇게 이 큰 하락은 결국에는 기술적이나 어떤 산업 업황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급과 월가, 빅테크, 서구와 이 아시아적 생산에 어떤 면에서 약간 그 투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고개 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뭐 물론 해외에서는 100조란 단어를 받아들이기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달러로 받아들이게 되면 100조를 넘겼다 마나가 그들한테 얼만큼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리적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익이 많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게 HBM, 삼성전자 언제 잘하느냐였는데 이제 드디어 6세대 HBM4 이거는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H4부터 삼성전자 확실히 앞섰습니다. 앞섰어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앞선 건 맞고요. 예. 몇 분 이제 보시면은 좀 반도체 좀 많이 아시는 분 보시면은 HBM4는 하이닉스는 실패했어요. 아, 네. 네, 좀 어렵게 된 거가 지금 안 팔린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GPU의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세 회사 거를 다 쓰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야 자기들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여부일 텐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HBM4의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좋은 기술 다 투과해가지고 오버 스펙을 제시해서 기술력이 한참 위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 전 제품을 썼었고요, 단품으로는. 그래서 속도가 좀 덜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 말하자면 이 평균치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올해 HBM 물량은 일단은 하이닉스가 HBM3E 바로 전 버전을 더 많이 벌게 돼 있고요. HBM4는 아시다시피 베라루빈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나올 칩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HBM4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를 보시기에는 HBM3가 워낙에 많이 벌려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한 5, 삼성전자가 3, 마이크론 2, 그래서 5, 3, 2 정도. 작년에는 6, 2, 2. 내년에는 아마도 4, 4, 2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업계의 전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HBM4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좀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가가 높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딱 그거를 가려버린 게 투자자분께서 HBM4를 잊어버리신 게 HBM4E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한 달 전에 발표를 했는데 바로 2주 전에 샘플 나왔다고 바로 또 하이닉스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는 급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자기 본인들은 제가 뭐 삼성의 출신이라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또 투자자분을 뭐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HF4E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로직다이라고 하는 것을 TSMC의 3나노 거를 샘플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TSMC 3나노 공정은 풀 캐파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이닉스가 원한다고 다 줄 수 있는가라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양산성이나 그러니까 기술은 두 회사가 비슷해요. HM4E 같은 경우는요. 쓰고 있는 게. 근데 양산성 확대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품이 딱 단종되는 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 CEO 젠스랑 얘기했다시피 지금 맨 앞에 있는 암페어도 팔리고 있고요, 호퍼도 다 팔리고 있어요. 네. 다 팔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자면 약 한 2년 정도는 하이닉스가 앞선 게 맞기 때문에 신제품일수록 삼성전자 포션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다. 매출로 보자면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두 회사가 붙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다인 거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마이크론의 HBM 시장이 25년 점유율이 그래도 상당히 늘어난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거는 이 HBM4 6세대 아주 기대가 되지만 또 마이크론이 또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HBM4부터는 더 그 하이닉스 정도의 기술력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요. 네, 하이닉스랑 비슷한 스펙을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HBM4 이에서도 이 여러저러 뭐 관측 예측은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3등 업체가 된 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그 두 싸움은 작년 25년 하반기 때 이미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좀 앞섰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끝났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캐파 양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LTA 계약 맺은 거에 양도 있어서 모든 걸 다 HB에 쏟아부을 정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거긴 주로 단품의 영업이익을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양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서는 이미 마이크론 3등 업체가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해서 간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가 거의 패닉 수준으로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주가와 이익이 먼저 상승했고 밸류에이션도 삼성전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었다. 물론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좀 더 크지만요.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그럼 조금 더 낮게 줬던 이유가 HBM은 이제 막 진입하는 거고 D램의 현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업사이드가 예상 못하게 얻어 걸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긴 어려웠다라는 건데요. 그럼 결국에는 D램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률만 둔화돼도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올해 갑자기 떨어졌냐 여부랑 밸류에이션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떨어졌냐? 이건 뭐 수급 원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에 투자할 돈 같은 게 ADR을 대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없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자들의 월가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여부라고 했을 때는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제 올해는 이 D램 가격이 떨어질 일이 있을까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우리 TV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10월까지 웨이퍼가 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웨이퍼가 늘 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3개사로 봤을 때는 내년 10월 정도에야 웨이퍼 생산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재 월마다 보시면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4321인데 4321인데 근데 그러면 내년 10월에 되면 얼마큼 납니까? 보시게 된다면 숫자로 보시면 지금 월에 삼성전자가 한 120만 장 정도를 만들어요. 120만 장, 90만 장, 60만 장, 30만 장 만들거든요. 근데 내년에 딱 그 P5라는 데 열어도요. 네. 열어도 걔네가 실제로 한 10만 장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봐야. 네. 이 라인을 톤온을 할 때 보통 이게 뭐 2.8K 뭐 28K 여기 한 3만 장 들어갈 거야. 그런 게 아주 큰 구역이거든요. 그거 3만 장 늘어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고 하는 게 확 늘었어.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뭐 현재 수백만 장에서 갑자기 100만 장 늘어날 거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각사로 봤을 때 약 한 10만 장씩 늘거든요. 예. 적은 배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한 10% 정도 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현재 얘네들이 D램 단품 가격이 뭐 몇 분 얘기했다시피 계속 수직 상승하거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얘기했다시피 이익률 이게 올라가는 비율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정도, 그러니까 완화 정도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이게 뭐 기울기가 내려가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좀 더 우리 다음 질문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인프라 사이클만 계속
생각해서 인프라로 깔리는 게 끝이 아니냐라는 거에서 인프라적 수요로만 봤었을 때는 현재 이것만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늘어날 일이 없는데 단품 가격이 떨어질 일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뒤에 말씀드릴 뭐 에이전팅이나 피지컬 같은 거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HBM 가격을 이 나머지 회사들이 별로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단품 스팟 가격밖에 못 올린 거죠. 네. 내년도가 HBM 가격을 올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두 회사는. 그래요? 네, 이 두 회사가 특히 HBM4나 4E를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이익의 최적점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웨이퍼를 만들 때 딱 이번에 뭘 만들까? HBM 만들까? D램 만들까? 할까라는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 이익이 최대된 시점으로 아마 바꿀 건데 내년은 HBM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주 적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품 D램과 그다음에 이제 HBM의 최대 이익의 포인트를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D램, 뭐 낸드, 메모리 회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여기가 가장 쇼티지 났고 성능이 가장 중요했다는 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뭐 그 금광 갈 때 곡괭이 장사가 총괄 장사 네. 이겼다. 저는 근데 지금 AI에서 메모리가 대들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벽돌 하나가 아니고요. 대들보. 대들보예요. 네. 얘가 없으면 성능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스팟 가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우연 아니냐 이게 네. 맞는 얘기 같고요. HBM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커가잖아 맞는 얘기인데 이게 HBM4라고 하는 거에 어떤 발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 부족의 원인이니까 이제 중국 얘기 나올 때마다 약간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이제 호남 그 서남권 반도체 네네네. 투자 이런 거 보면 숫자가 이렇게 공이 하나 다 잘못 붙은 게 아닌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유례 없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은 또 일본에 갑자기 14조 원 투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늘어나나 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네. 지금 얘기했다시피 내년 10월 달에 웨이퍼가 나온다고 하는 게 올해 1월 달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P5가 네. 단지 다 만들어져 있고 네. 그게 이제 딱 꼭 2년이 걸리거든요. 오늘부터 공사할게 그러면 2년은 걸려야 웨이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더 해볼게 마이크론도 뭐 해볼게 그러면 그게 마이크론도 왜 바로 지을 수 있냐면 그다음에 14조 원밖에 안 되냐면요. 네. 거기가 원래 엘피다라고 했던 반도체 회사가 일본 회사가 망하면서 네. 그걸 산 거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라인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라인이 히로시마에 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네, 그 옆에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돈 더 주고 인프라 돈 더 주고 거기에 그러면 14조 원인데 5조 주잖아요. 그러면 10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의 작은 팹 수준이거나 아니면 HBM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팹 하나 지르면 60조 원 정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왜 그러냐면 히로시마 왜 HBM 만들어달라고 했어? 왜냐면 일본은 HBM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의 HBM 팹 가능성이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많이 지원해주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이제 본인들도 본인 내부의 국가적 AI든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뭔가 그건 이제 손정희 회장도 뭐 하고 있어요. 네. 일본의 반도체를 뭔가 키워야지라고 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환의 HBM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량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로 이번에 말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메모리 공급량이 갑자기 는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당연히 걸리는 문제인데 네. 그렇다면 중국의 위협이라는 것은 그보다 좀 빠른가요? 아니면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아직까지 큰 위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 전망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 발달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3개사 있잖아요. 3개사는 주로 그 D램으로 보자면 D램의 10나노 6세대라고 하는 제품이나 5세대라고 할 수 있는 DDR5라고 하는 것의 제품이 가장 메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DDR4거든요. 그러면 1세대 차이밖에 안 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보통 3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수급이 딸려가지고 DDR4도 굉장히 품기 일으켜서 뭐 상신도 돈 많이 벌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 품기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3개사들이 이미 B2B 시장의 반도체를 다 60% 이상을 서버로 쏟아붓다 보니까 네. B2C가 살아남을 수 없어서 풍선 효과처럼 팔린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그래서 인프라용에서는 얘네들이 나머지 잉여를 받은 거 정도인 거지. 나머지 물량을 받은 것뿐인 거지 기술력적으로는 어렵진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웨이퍼 양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웨이퍼 한 장이 D램이 1,500개 나오는데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1,000개도 안 나와요. 이게 세대 한 두세 대 차이 나면 보통 한 20%씩 들어가거든요. 그거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1,000개랑 1,500개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매출과 이익으로 보자면요. 네. 이게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바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에이전틱, 피지컬 이 세 가지 단계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에이전틱은 결국엔 좀 더 가볍거나 저전력이거나 이런 것들 많이 쓰이거든요. 들어보셨던 뭐 소캠 같은 것들도 네, 에이전틱 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노트 PC가 달라진다든지. 이번에 1분기 때 젠슨왕이 뭐 갖고 나오냐 노트 PC 갖고 딱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PC 쓰지 마. 우리가 지금 AI 에이전트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니네가 오픈 AI의 코덱스 그 우리 삼성에서 하는 코덱스 이게 말고요. CODEX입니다. 오픈 AI의 좀 고사양의 이거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게 되려면 이 내장 CPU가 GPU가 많이 들어가서 좋아지고 그럼 D램이 더 써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고급 PC를 바꾸어야 돼라고 하는 게 에이전틱이고 그게 이제 B2B, B2C, B2G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국 메모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아니 뭐 애플이 그 뭐 중국 메모리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도 얘기하니까 있죠. 네네네. 진짜 그렇게 살까요? 일단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내년 말 정도부터는 미국 제품에 중국 반도체 하나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미 막아놨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마지막 애플이 계속 강짜를 부리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돈 벌었던 거, 마이크로는 네. 그렇게 누르고 메모리에서 눌렀던 거 다 잊어버렸고. 후려치기.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의사결정력과 뭐 파워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팔아야겠으니까 이런 네. 측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B2C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회사들, 그 빅테크 회사들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매출 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지 그게 일시적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봤을 때. 예.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좋은 메모리, 품질이 좋은 메모리, 값싼 메모리, 실력 좋은 메모리가 이 3개사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좀 차더라도 거기를 에이전틱이나 바꾸든지 B2C 좀만 돌리게 되면요. 애플은 왜 이쪽 얘기하냐? 이미 애플은 B2C 시장에서 LP, 그러니까 로우 파워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미 장기 공급에 해놨어요. 이 3개사한테 다 해놨습니다, 이미. 근데 그거보다 더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애플은 좀 안정권의 사람이긴 합니다. 들어봤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오늘 또 많이 회자됐던 모건 스탠리 그 네. 예,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이쪽에 대한 고점론을 좀 제시한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약간 투자 좀 전략을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정말로 뭐 그런 고점론, 정점 네. 예, 이런 게 왔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투자. 네, 아, 네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10년간 이 모건 스탠리 대표적 기사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억나시는 게 2021년 8월 가운데 줄 있죠? 윈터 이즈 커밍 기억나시죠? 하여튼 냉정했는데 요거는 맞았어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게 뭐였냐면 여기 24년 9월에 윈터 루밍 해가지고요. HBM 별로일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딱 틀렸죠. 네. 그 다음에가 재평가 했고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좀 예. 고점을 지나는 것 같지 않니? 이런 얘기가 예.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 목잡하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봤을 때는 AI가 오기 전까지는 사이클릭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주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AI 이후부터는 틀리는 게 많아져요.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 드린 대로 AI 시대 때 메모리가 곡괭이 같은 도구가 아니다. 예, 메모리가 AI 시대 때는 대들보다. 얘가 아니면 성능이 안 나온다. 네. 말하자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기존 시대 B2B나 이때 시대에는 메모리가 선택 사양이었다. 16기가 할래, 8기가 할래, 24기가 할래. 1TB 할래. 선택 사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GPU에다가 HBM 8개를 꽉 안 채워놓으면 성능이 의미가 없어요. 네.
예, 맞아요. 이렇게 그럼 성능이 의미가 없다는 게 뭐죠? 토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토큰 이코노미 중요한 거 아실 거고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이 지금 메모리의 용량과 속도가 돼버린 게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빅테크 회사는 저기 팹리스에서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것이지? 예. 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힘센 나라가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보는 겁니다. 뭐 네네. 어떤, 예. 이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그 뭐랄까 약간 그 다크호스처럼 올라온 언더독이었던 거지. 석으로 봤을 때 이 두 회사는 말이 안 되는 그 부품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고개 틀어서 우리 100조 벌었어라고 하는 걸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돈만 벌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다 알게 되고요. 찬찬히 기술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들로 해서 메모리 중요성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모건스탠리는 아직까지도 사이클릭한 산업에 갇혀 있지 않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건스탠리 기사가 지금이 뭐 고점 지나가는 거 아니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 약간의 좀 본인들이 한 2년 정도 사이클을 보고 나서 떨어지는 시점 된 거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예. 지금 그 LTA 계약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쪽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전략적 계약이라고 하면서 LTA 문제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안도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 캐펙스 투자를 달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계약은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다. 계약은 하는데 정작 가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빅텍 중에 그냥 테이크 올 페이라는 계약이라면서요. 그냥 내가 조금 줄 테니까 안 가져갈래. 라고 하는 이제 발주 취소 같은 게 나올까 봐 걱정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 근데 우리가 방법이 뭐라도 하나씩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가 사이클릭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수주형이야 라는 걸로 하고 싶은 거에 증거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LTA 계약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지금 이제 LTA 계약이 기존과는 달랐던 거. 일단은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그냥 배째면 솔직히 아마 뭐 속담으로 네. 배째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긴 했어요. 아. 그 다음에 그 전과는 다른 게 뭐냐? 바로 선수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성금을 줘서 라인 좀 줘줘라. 우리가 EUV 장비 사줄 테니까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선수금을 준다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한 반도체 계약이거든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페널티는 분명히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공급 사이클과 이익 최대화 관점을 계속 옵티마이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주장이 TSMC만큼이 TSMC는 아시다시피 수주 받고 나서 라인을 짓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는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산업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전체 성능의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GPU 가면은 HBM과 소위 얘기하는 뭐 CPU용 소켓 같은 거는 근데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가 같이 간다고 봐서 사이클이 거의 넓어지거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분들 메모리 산업이 된 지 80년 됐고 70년 됐고 그다음에 메모리 사이클인 건 한 20년 됐거든요. 요거를 지금 다 벗어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HBM 모태라는 거랑 비슷한 게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사이클이잖아. 이걸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실제로 계약이라고 하는 게 배를 째면 그냥 돈 내고 알게. 네. 뭐 거기서 얘기할 수 있죠. 그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가 계속 사가지고 손해 보는 거 대비 그냥 벌금 내지 뭐 이러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이 전체 판을 만들어준 거 AI 회사과 설계 회사가 맞긴 하니까요. 근데 그렇지만은 어쨌든간에 메모리가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 아니면 이제 HBM처럼 맞춤형이 있다는 것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나의 증거나 뭐 별수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제 고점에서 거의 30% 가까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진 거라면 결국 회복을 기대할 텐데 이게 또 이 정도 빠지면 무슨 좋은 말이 좀 나와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대할 만한 좋은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회사 둘 나눠봐야 되겠지만 뭐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지금 오늘 이 장시가 7월 달에 굉장히 눅눅한 장시잖아요. 끝나는 7월 말정 시점에 소위 빅테크 회사들의 뭐 투자 여부 이것들은 이제 저 봤을 때는 투자 여부 자체가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멘트들을 되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7월 말에 실적 발표들 나오고 할 때. 네, 그때 나왔을 때 어떤 엔비디아도 나올 거고 뭐 구글도 나오게 돼 있고 이때쯤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이런 측면이 가장 강하게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그 각 회사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에이전틱 AI의 확대라는 측면을 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단순 기사 넘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 코덱스를 사내에서 쓰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예, 얘기 드린 대로 오픈 AI하고 지금 클로드라고 하는 이 지금 AI 업계에서는 제미나이보다는 이 두 회사가 훨씬 더 하이엔드 좋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근데 여기를 조직적으로 써서 이익이 된다. 말하자면 오픈 AI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들이 보여져서 저도 그래서 요즘에 방송 나갈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에이전틱 AI 좀 해보셔라 제발. 근데 삼성전자도 자기들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래 외부 자원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내부 LLM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걸 포기했고 뭐 쓸까 하다가 오픈 AI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직적으로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개인들도 요거를 써주면서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내면서 소위 얘기했던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AI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순환되는 것들이 보여주는 무엇인가의 멘트들이나 매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지났지만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해질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클로드 돈 좀 벌었거든. 이게 한 몇 달 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여부라고 하는 것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피지컬 AI 쪽에 뭔가를 보여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DS만 보시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시지만 네. DX라고 해서 휴대폰, 뭐 가전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LG전자랑 똑같거든요. 네. 더하면 더 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제 사업부 단위의 그 단위 제품 만들다가 보니까 다시 융합이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시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네요. 네, 정말 알차게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